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학생 중심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보고 같이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처는 앞으로도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로서 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 특정한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이 필요하는 교육, 선택 중심의 교육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초중고 교원들과 또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육,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교육,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우리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키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들으셨겠지만 발제를 해주신 권호연 교수님이나 또 토론자로 참여하신 부모님, 학생, 선생님들과의 대화, 또 청중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부천교육 가족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장으로서 우리 부천 교육가족의 뜻을 담아 우리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부천교육 그 누구가 아닌 우리 부천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부천교육 화이팅! 부천교육 사랑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어떤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아마 자녀 교육하기에 또 학교 교육하기에 아마 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특히 우리 부천 교육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한 아이가 하나하나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한 아이 하나에 저희 각별한 정책적인 수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계시는데요. 저는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바뀌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간의 소통, 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간의 소통과 우리 학부모들과의 건전한 대화, 이것이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중심에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그 중심에 학부모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메밀우동 3개만 주세요. 선생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2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을 뽑고 직접 뽑은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물로 삶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서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아구찜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자가지면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활짝 핀 메밀로 빨리 오세요. 성취 기준을 정확히 안 후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수업으로 학생은 배움의 주체이고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되어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배움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움 중심 수업에서 수업을 보는 관점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배움이 학생의 삶과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서로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가, 교사의 성찰은 어떠한가 등들을
살펴보며 있는 것으로 배움이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이 배움 중심 수업은 강의식 수업을 포함해서 토론학습이라든지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적 영역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과 어느 시점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학습에 집중하는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우며 성장하도록 지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 부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기록부가 보다 더 풍성화되고 내실화 있게 기록이 되어 학생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충 수업의 활성화, 성장 중심 평가로 교육과정 특성화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고 부천 관내의 많은 학교들이 노력하여 이 부천의 성공적인 사례가 이웃 지역에도 많은 실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 그리고 부천시청이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원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면 그 1번에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치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똑똑하다 보면 좀 그렇고요.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그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칭찬보다 생기부에 적어주세요. 예, 그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은 2000분자는 학생이 한 39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4, 15의 그 기초학력 미만하고 기초 미만을 더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4년에 부천에 있는 그 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찾게 됐는데요. 놀랄 일이 있더라고요. 부천에 고등학교가 28개인데요. 그 2014년에 경기도에서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351개 고등학교에 봤어요. 그런데 부천에는 100위 안에 들어있는 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3곳. 그 다음에 30위 안에 들어있는 학교는 한 곳이고요. 또 2013년 자료를 봤더니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8개 중에서 25개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다 100위 밖에 지금 있는 거죠. 이 100위 밖에 있는 학교들의 기초미만 비율을 봤더니 거의 이제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기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기초나 기초 미만을 더하면 거의 30% 수준에 와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생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업 중단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진학을 하기 위한 중단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저는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도가 기초 미만, 기초학력 수준 이하의 지금 학업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보다 중점화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영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유형을 못하는데 저병과 배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수준이 기초학력보다 미만일 때 어떻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수준 높은 4차 혁명,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부천교육지원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획기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6분쯤 남은 것 같은데요, 대략. 그래서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제 원고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시중에서 그릿이라고요. 그릿은 이제 열정과 투지를 가진 끈기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릿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런 투지, 끈기가 좋은 아이가 결국 언젠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중점화, 심화학습 다 좋지만 학교가 좀 투지와 끈기를 키울 수 있는 그릿 강화를 어떻게 좀 해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그릿에서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즉, 제가 보건대는 이 학력 수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은 결국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력, 시간 증대를 위한 대안을 이제 제시한 건데요. 저는 단위학교,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여기 계신데, 저는 부천에 단위학교가 결정한 사항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권원 교수님께서 개별화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학교가 개별화되어 있지 않은데 학생이 개별화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위학교의 결정사항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석식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석식에 대해서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석식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교가 전역을 해주는 데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학부모는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석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그것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지금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밥의 논리로만 몰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요 다 다르고 단위학교도 다 그 학교의 여건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동시에 한단 말입니까? 커다란 그 이슈 하나가 자율성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 엔진 이런 건데 자율성과 희망 엔진이 담보가 되려면 존중이 돼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그것이 인정이 돼야 저는 존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 저는 요걸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기초수준 미달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 학생들도 어느 일정 정도의 교육 수준을 좀 끌어올려달라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많이 오실 텐데 저는 교육당국에 대해서 비난이나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미래지향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미 저 아이가 둘 다 고3인데 다 과거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부모들도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대충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또 협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부천 교육을 이끌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 보니까 서진영 의원님도 메모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어서 바로 그럼 토요일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내고등학교 이성수 교장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지 거의 2시간이 다가오는데 정말 거의 한 분도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속 반드시 앉아서 여기 내용을 듣고 오늘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부천 교육을 사랑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7자 54쪽의 도입부에 있는 인터뷰 내용 그리고 지난 3월 소위 스카이대학 입학식에서 총장님들의 그 인사말을 추려봤는데요. 역시 미래는 분명히 찬이서 협력하고 공감하는 인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닌 걸 아시게 됩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창의력 신장과 자기 주도력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2009에서는 거기에 융합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창의 융합형 인재 그리고 역량을 강조합니다. 근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창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과정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그동안 학교가 해왔던 그 관성적인 교육활동이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 또 하나는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지상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55쪽 중간을 보시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벌써 10년 전, 2008년이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해 지금에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아까 권혜영 교수님 말씀처럼 학생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인은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은 빠르지 않다는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에서 어떤 내신 성적, 대학 수능 성적의 기준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대학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다양한 입시 전형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 성장 과정을 추적해서 어떤 방식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56쪽입니다. 그것은 201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요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학교 생활의 성실함을 기반으로 학생이 주어진 교육 환경에서 기울인 노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대학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21세기 미래형 인재인 개척하는 지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매년 1000명 넘게 뽑았던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고등학교장 추천으로 150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인재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대학이 이렇게 변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강합니다. 100대 국정과제의 공교육 부분의 제목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나와 있거든요. 57조입니다. 이에 달맞추어서 우리 부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서로 다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 목적을 보시면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에 유리한 교과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수강제의 개념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과 특성에 따라 거기에 맞는 학교로 진학해서 원하는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부천이 이렇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 그 이유는 부천의 모든 중학생들을 우리 부천의 고등학교에서 키워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학부모님들이 믿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쪽인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부천의 특성화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 모델입니다. 그동안 각 고등학교가 서로 비슷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기에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특성화를 통해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다르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3년은 분명 부천교육의 빅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깊이 고민하시고 부천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지난 금요일에 상동고 중국어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서 중국어와 중국어를 베이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들은 상동고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셨을 텐데요.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떨까요? 제가 송대고 교장이니까 우리 학교 특성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대고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당연히 그러실 텐데요. 이 분야를 특성화로 도입한 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로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58쪽을 보시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주문형, 비교육과 활동, 향후 유일한 진로가 나와 있습니다. 상동고하고는 많이 다르신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송내고등학교를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도입한 더 중요한 이유는 창의성 신장 때문입니다. 창의성은 지식만으로서는 도달될 수 없고 지식의 인성, 즉 가치가 함께 추구할 때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은 창의성 신장에 꼭 필요한 인성, 즉 가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 부분을 특성화로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59쪽까지 부천시 고등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천의 모든 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로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것입니다. 학부모님 꼭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치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성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천이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얘기했지만 과거에 과학중점고등학교라고 한 24개의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확산이 됐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고등학교가 히트를 치고 그쪽으로 많이 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과정 특성화, 여기에 보면 59쪽에 보면 저희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국제화라든지 예술체육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반영해서 입시 전형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물론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확대되면 분명 부천만의 정말 특화 사업이 돼서 경기도 내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부천으로 이사오고 아마 부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명여고 오수석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이거 포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방청객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끝났다고 그래서 나갔던 사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여기 학부모님께서 뭐 교육 이제 수요자 얘기하셨는데 저도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3.5대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천에서 저는 12년간 여기서 교육을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교직해서 아마 약 30여 년간을 부천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교사로서 제가 진로 진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사는 아니고요. 예, 진로 교사는 또 연수를 또 따로 받으셔야 되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로라는 직함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진로 진학 업무를 하고 있고 과목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진로 진학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입시 환경이나 또는 대학의 평가 방법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부천 교육의 어떤 방향성 등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 원고에서의 순서대로 해서요. 이렇게 요약하는 형태로 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먼저 대학 입시 환경 부분인데 항상 이제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괴리는 존재해 왔고요. 앞으로도 뭐 지속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나 뭐 대학 서열화, 사교육 하향, 또 대학 선발권 약화, 또 교육 정책 등 뭐 제도의 어떤 잦은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 현장에서 늘 화두가 됐던 거죠. 그런 화두가 됐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나 또는 아니면 정책이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안내가 된 거죠. 이제 구정부 시대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학교 유형이 다양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학교 수준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 부분들이 어떤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교사나 이런 포럼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해소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입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입 전형 사전 예주고제나요. 그다음에 대입 간소화 정책 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의 어떤 이동은 고교 교육 활동의 중심의 평가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분명 저희들도 칭찬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력인구 감소 부분을 볼 건데요. 얼마 전에 나왔죠. 2017년 교육기본 통계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이제 82,75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는 예상되고 있는 수치인데 예상 수치보다 더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7개고가 전체 이제 유초 중등까지 해서 103개 교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7개고인데 다 신도시 건설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증가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3페이지에 이제 학급 수별 학교 수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1학급 이상의 부천시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평균치를 밑돌게 되는데요. 31학급 이상의 고교수가 많은 것도 경기 지역이지만 30학급 이하의 학교 수가 많은 것도 역시 경기도입니다. 예. 지금 저희 부천 지역은 유지선에서는 있겠지만 저희가 입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진학이나 이런데 지금 상대평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개 학급 미만으로 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울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학한 교사들의 같은 공동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뭐 도서 지역이나 또는 이제 이런 뭐 강원도에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한 학급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 전체가 한 학급인 경우.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뭐 쉽게 얘기해서 반에서 1등인 개념이죠. 전교 회장이 반에서 회장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로의 어떤 평가의 방향성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뭐 인구 가밀 지역에서 13학급, 15학급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5학급, 6학급이 있는 지역이 서울 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학생들이 이제 성적 부분만을 딱 놓고 볼 때 그런 관리 부분들이 어렵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인재상 및 평가 방법의 변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룹에서 이제 평가 부분이 자소서나 뭐는 또 이제 심층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부분에서도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 동아리 체험 활동, 뭐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평가한다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직무라는 단어를 전공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대학에서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선발 관점은 3가지 정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절차적 정의하고요, 공동체적 정의와 목적론적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절차적 정의는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정의는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요. 목적론적 정의는 적합성이죠. 전공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된 학생을 선발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실제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수능이 있고요. 공동체 정의가 강조된 사회 배려자 전형, 그리고 목적론적 정의가 강조된 특기자 전형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의 쏠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정의가 녹아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정의들이 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전형별로의
학부모님과 또 학생들 또는 교육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기사화되고 서로의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멘트로 이제 부천 교육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 부천 교육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대학 입시 틀에 맞춰서 해석이 돼서 항상 또 이런 자리도 그렇게 있지만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을 키워나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요. 다만 그 안에서 깊이, 중요하겠죠. 깊이 있는 접근을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고민하고 학교도 그런 플랫폼을 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학은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학의 기준에 맞게 선발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 상충되는 부분은 이 선을 구분짓기가 어렵고 항상 또 입시 결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서 고교 대학의 이제 선발 평가 방식이 서로 이제 맞물리는 그런 구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이제 뭐 사립대학에서 10개 대학 아까 전에 이제 권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도자료들 나온 거 보면 전형별 합격 현황인데요. 합격 생수는 일반고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 수, 전체 일반고 학생 수, 그 다음에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의 학생 수 비율을 하게 되면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특목고나 외고나의 어떤 선발 기준에 대한 변화가 또 오기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이들이 이렇게 선발이 많이 된 부분은 교육과정 부분과 학생들의 역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정 부분과 학생들의 역량 부분을 부천에서도 4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혁신교육의 방향이 바로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참여형 수용, 그 다음에 과정중심평가,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천이 달라졌다. 부천 혁신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과학고 설립 취소 국면에서 이제 부천 자체 내에서 이제 공교육 혁신 아이디어로 특목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서 과정을 특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런 모델 자체는 칭찬할 부분이고요.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을 가다 보면 군 단위에서 이제 군청 소속으로 있죠. 그 군청 소속에서의 다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교육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뭐 기숙사든 또는 교육을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또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최근에 일반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과활동 중심으로 해서 뭐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로 중점 교육과정으로 해서는 전공에 대한 1차 관심과 이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로 중점 교육과정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1차적인 아이의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끝으로 제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교육 환경 구축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첫째 먼저 문제점으로 이제 좀 볼 거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의 부담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만 딱 말씀드리면 자사고인 A교고가 있는데 경기도에 있습니다. 행정실무사가 10명이 있어서요. 교사의 행정 업무로부터 거의 자유롭습니다. 특정 몇 분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과 그다음에 학생과의 상담, 초수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도가 돼요. 자, 그런 모델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교육과정 다양화는 또 2015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지금 교육과정이거든요. 저희의 관내 이제 교육과정은. 근데 수요자 중심의 교과목 설계와 운영은 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체제에서만 기초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수능 개편안이 연기가 됐죠. 연기가 돼서 지금 어긋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능 개편이나 성취평가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셋째,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중3 학생들이 자신을 진로를 결정하고 고교를 선택할 만큼의 진로 성숙도가 있느냐의 문제가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왔을 때와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갈 때도 아이들의 진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고교의 진로가 중점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쏠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또
문제점으로 나중에 투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제시를 드릴 텐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저희의 뭐 주문형 강좌들, 클러스터 강좌들이 있죠. 이런 걸 그냥 같이 다 융합해서 하나의 품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어디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51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A고교에 합격 중인 학생이 B고교의 교과중점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체를 열어주는 거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들어오고 2학년 들어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바뀌더라도 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뭐 날짜를 잡든 기간을 잡든 지금 뭐 진로 집중 해가지고 또 뭐 아이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식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둔 게 하나의 방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는 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모두 실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후에 지금 야간에는 이제 지자체에서의 어떤 평생교육시설이나 또는 이제 도서관들이 있죠. 그 도서관들에서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깊이 있는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홈 플랫폼을 좀 구성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아마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일단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학교 간 그 교육과정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대학이 초보적인 교육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학생들이 각자 자기 가까운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 꿈의 대학의 어떤 강좌를 들으면서 학교 간 담벼락을 거무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 마지막 남았는데요. 아까 김태균 위원님께서 수요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교육 수요자 한 분 남았죠. 무명고등학교 학생 김시현 우리 토론자의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명고등학교 전 회장이고 부천학생자치회도 전 대표입니다. 여기가 1학기 때까지인데 아직 부천학생자치회 차기 대표가 안 뽑혀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고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학생중심, 교육력 제고, 머리가 하얘져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책의 산업화 안 읽은 게 있는데 그걸 어제 막 급하게 반 정도 읽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비전문적일 겁니다. 그냥 학생으로서의 느낀 점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좀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 보장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꿈의 대학, 주문형 강좌 등등등 많은 정책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의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과거에 비해서는 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해진 시간표를 학생은 지키는 것이 일상이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보화 시대를 넘어섰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주입식 암기 교육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왜 꿈이 없냐? 왜 너가 좋아하는 걸 모르냐? 라고 핀잔해 주실 때도 있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기존 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신의 꿈이 뭔지 알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뭔지, 잘하는 것은 뭔지, 부족한 것은 뭔지 생각해 보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을 겁니다. 해보니까 나는 이 과목이 아니라 저걸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고 후회를 땅을 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짜준 일률적인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탐구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강한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해준 것을 지키는 능력은 수동적인 산업화 시대의 미덕일 뿐입니다. 저는 꿈의 대학을 1학기에 수강했었습니다. 종류별로 많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울 것을 자신이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는 대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에게는 신선한 선택의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과정 중이 아니었던 것은 아쉽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대체한다는 정책의 의도를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도 심화 과목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중점 학교로 모두 최초 지정한 것도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목고 수준에 못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정책의 세세한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적합한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반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제 고3입니다. 어제도 자소서를 새벽 4시까지 썼는데 이제 학생이 얘기하면 입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개인이 창의성과 주체성 그리고 개인에 묶을 수 있는 협동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암기식 교육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정량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수능 중심의 정신은 과거에 적합한 입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지식의 습득이 중요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미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이외에도 학생의 성장 과정과 활동들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현장에서도 아까 전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업 성취도도 더 높고 대학에서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말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종은 그 무엇보다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부모님이 아기 때처럼 책을 대신 읽어줄 수도 없고 교내 활동을 대신 참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 학부모 위원님들께서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순수한 봉사 활동입니다. 대가도 없고 단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학부모가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 우려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부모가 입시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비판의 근거로 되는 컨설팅도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고만 그러냐? 외고 자사고에 간 친구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하는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학교 내부의 것을 외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밖의 사람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있다면은 일부 학생들이 입시철에 자소서를 첨삭받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실 자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학종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역기능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번 최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최선이 아니라 해서 최악으로 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해서 차선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내신 절대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교사의 그 학생 생기부 기록이 힘들어서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교육과 학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비껴나갔습니다. 수능 자체가 정량적 평가이고 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시를 수능을 절대평가화하자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신 절대평가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제로는 지식 암기 경쟁이라는 수업의 기본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사, 학교, 교육청이 토론식 수업, 체험활동, 심화 탐구 수업 등을 진행하고 싶어도 현재의 틀에서는 진행할 여유가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도 학생들은 학업을 생각하며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등급 4% 이런 공허한 목표에 목매는 과도한 경쟁의 학업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을 시행할 여유가 보장된다면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교육과정에서 활동한 학생들의 참모습을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느낀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언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 자리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고등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고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학부모위원님들,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들께 학생 입장을 대표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솔직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경기도와 부천만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 입시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입시제도와 다른 지역의 교육은 그대로인데 경기도만 변화하니 걱정하시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회의를 신설해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제도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교육정책의 틀을 깨고 오히려 경기도와 부천이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제도를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환경만 말하면은 교육의 발전은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지금처럼 학생을 믿고 지지해 주실 때에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발전과 변화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아끼는 제자를 믿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고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학생 중심의 교육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3학년으로 자소서 쓰랴, 수능 준비하랴,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도 다가올 것 같은데요. 수업하랴. 그 바쁜 와중에 좋은 글뿐만이 아니라 확고한 자기 신념, 명쾌한 주장. 제가 다시 한번 어느 학교를 한번 봤어요. 인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니까 너무 구명고에서 학생을 잘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마지막 말이 신금을 울리는데요. 자녀를 좀 믿어달라. 학생을 믿어달라. 이 말이 사실 저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학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될 질의응답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장학관님하고 우리 조영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폐지 등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임기 안에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진행했는데 충분히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특히 김종숙 장학관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교육감님도 이것이 조금
다소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으니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석식을 하든 말든 이것을 우리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 없습니다. 석식에 대해서는 저는 석식 단순히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거에서 접근을 하자면 석식을 하면은 학교에서 당연히 학생들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뭐 좋게 말하면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는 거지만 석식을 먹으면 야자를 하게 되고 뭐 그건 금지했다고 하지만 하여간 석식을 주는 이유 자체가 학교에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한 것입니다. 9시에 등교를 해서 10시까지 학교에 13시간의 학교에 있는 것이 과연 교육의 근본적인 거에 합당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단위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간에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 의견을 더 들어주시고 다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에는 석식이 과연 교육적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오늘 이 포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기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들 제가 가서 한번 질문을 폭력을 줄이고 청년 실업 해소, 교사와 학생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또 다른 제도를 양산하기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천 성호구에 근무하는 교사 권혜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학부모님과 또 정책 기반자 교수님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 부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이자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교육과정 지원부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그래서 교과 중점교를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주문형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업무를 제가 다 맡고 있어서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 중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1% 정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일반고를 진짜 살리려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천교육청은 자꾸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있는데 더 쌓고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과 교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떤 고민과 어떤 진로 선택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천교육청이 고등학교 학급수를 11급으로 일률적으로 줄였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저희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이 그냥 따랐고요. 그러면 학급수를 11급으로 줄이는 게 이런 게 학교에서의 그런 개별적 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부천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학급당 인원수가 아까 수치에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작년에 35명이었고요. 지금 고등학교로 옮겨왔을 때 32명에서 3명 사이입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는 OECD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그 학생 개개인의 교사가 고민을 같이 해주고 진로를 생각해주고 수업을 바꿔나가고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고 또 청년 실업,
교원을 좀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짜 수업을 바꾸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은 학급당 정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그냥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학급당 정원 또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부의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 키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예산을 통해서 학급당 정원 티오를 거의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 전체 예산과 맞물려서 복지 예산이라든지 국방 예산이라든지 여러 예산하고 이제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또 부천 교육지원청 교육부 전체가 교육부의 여러 가지 기재부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힘만으로는 바로 되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아마 여기서도 나온 의견을 도교육청으로 또 교육부로 이렇게 전달해서 학급당 정원을 원하시는 만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30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질문 2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업 보장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일부 학급으로 편성되어 교육이 진행된다면 그 기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혹시 그 개설된 그 특성화 학급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제한된 학교 수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100% 특성화 학급으로 들어와서 그 교육과정을 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정리 발언 해주실 건데 짧게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호 올프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캘러웨이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최상의 소재로 탁월한 착용감과 디자인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삼창수사는 민물장어 대중화 선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사로 오세요!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